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6-3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예요. 네, 효과적인 입력 방법, 효과적인 기억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게 생각 속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뭐 창조의 기능, 정보의 기능, 또 뭐 행복의 기능, 또 뭐 아이디어 기능, 감정의 기능 다 생각 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메모리 창고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외운 거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또 거기 들어있는 것들이 서로 뭉치고 또 편집되고 하면서 새로운 창의력, 제3의 것들을 창조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연상법이라는 것도 결국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고 생각 속에서 계산하고 상상 속에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꼭 현실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그 문제를 다 기억을 하고 가면서 내가 풀어보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뭐 수학 지도나 이런 거 할 때 문제 자체의 답을 푸는 이걸보다는 문제를 통째로 기억하는 훈련. 자, 그 문제 한번 떠올려 볼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안에 있으면은 뭐 길을 가면서도 뭐 풀어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상법의 장점이에요. 자, 67페이지 효과적인 입력 방법, 기억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모든 정보 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들은 모두 이 기억의 창고에 저장이 됩니다. 때로는 무의식 속에 저장되기도 하고 의식의 영역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정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바이러스에 의해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저장되므로 먹통이 되기도 하고 기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리가 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영역들을 먼저 떠오르게 하는 등의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정보들을 빠르게 입력시키고 그것이 빨리 떠오르게 해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좋은 정보가 있는데도 그것이 입력되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면 그건 안 되죠. 또 입력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때 꺼내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본장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쉽게 빠르게 입력하고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포토그래픽 메모리예요. 자, 기억술의 요점은 뇌에 입력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정보를 다채롭고 흥미롭게 예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꿔서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 사람들은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것은 책이나 사물을 마치 사진 찍듯이 내 마음속에, 뇌 속에 옮겨 놓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내용을 마치 스캔하듯이 내 생각 속에 담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서류 정리나 책에 대한 요약이나 기타 내용들을 보고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사진을 보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제대로 개발된다면 업무든 인간관계든 그 무엇이든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여러 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억에 대한 좋은 자료, 좋은 조언들을 몇 가지 여기 실어놨어요. 자, 먼저 이지성 씨라고 하는 분이 문학가죠. 소개한 내용인데요. 제가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활용하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어도 잘해야 전체 내용이 40-50%를 기억했습니다. 사실 40-50%도 엄청 큰 거죠. 그것도 바로 읽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이 수치는
20-30%대로 떨어졌고 하룻밤 자고 나면 겨우 몇 줄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이 회복되자 며칠 아니 한두 달이 지나도 전체 내용의 90% 이상을 기억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다는 것까지 기억했죠. 이때 깨달았습니다. 제 뇌가 책을 통째로 스캔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무엇일까요? 첫째, 두뇌 관련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뇌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둘째, 자기 개발 서적, 입문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두뇌 안에 긍정적 사고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인문학 거인들의 비밀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데요. 이때 포토그래픽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두뇌 관련 다큐멘터리를 많이 시청하세요. 넷째, 두뇌 관련 강의나 자기 개발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다섯째,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대뇌의 80%는 말에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타인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일곱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여덟째,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사랑과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두뇌가 결국 위대한 성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에요. 감사를 일상생활화하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권하는 좋은 행동이요, 훌륭한 두뇌 활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익히는 좋은 방법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기본 훈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포토그래픽 메모리에 대해 듣고 그것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한번 슬쩍 보기만 하면 사진처럼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을 후천적으로 기르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몰되는 우울을 범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우리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더욱 생산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길을 가다 만나는 모든 사물이나 사람, 상황들이 다 나에게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정보로 인식이 됩니다. 건물이나 가로수 틈새의 작은 무늬부터 자동차, 교차로, 신호등, 휴지, 익숙한 거리까지도 나의 인생에 대한 이 우주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나는 그 사물을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 순간 내 두뇌는 이 이미지를 너무 좋은 것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즉각 저장합니다. 그렇게 저장된 이미지와 그냥 지나쳐간 이미지는 전혀 그 운명을 달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서 본 이미지는 선명하게 마치 언제든 호출해도 즉각 인식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거의 완벽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그것을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알파파를 만듭니다. 알파파 상태에서는 평소의 내 상태보다 이미지나 상황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이미지를 기억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일수록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삶은 계란을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요. 자, 군대 생활하면 유교 훈련보다 그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 생활과 목회 생활 때도 역시 고마운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고마움을 베풀어 준 사람은 이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 이런 사람은 기억에 많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 뭘 보든 어떤 사물을 대하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마운 점, 좋은 점, 감사한 점 이런 거를 계속 찾아내면은 요게 내 안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건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저분한 거, 기분 나쁜 거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도 야 빨리 지나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것이 기억력의 포토그래픽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키케로는 연설문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은 원고를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사물 기억으로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연설가는 주요 화제별로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기억의 궁전에 심어두기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의 궁전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집에 내가 엘리베이터부터 딱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 우측에 뭘 놓고 안에 들어가서 좌측에다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놓고 그러면은 전체를 기억하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의 궁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이 포토그래픽, 다시 말하면 뭘 보면 그대로 내 안에 저장하는 것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